우리 아이가 저 결혼 준비할 때 결혼식 한 달 반 전인가 생긴 걸 알았어요. 아, 예, 요즘 흔한 말은 이제 혼수를 해갔다고 하는데 가정을 좀 제대로 이뤄보고 싶다는 꿈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좀 성공을 하고 싶다, 아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다들 기뻐해 주셨어요. 뭐 다들 기뻐해 주셨고, 단지 이제 아내는, 집사람은 신혼여행을 못 갈까봐, 예, 임신 초기에는 좀 비행기 타는 게 좀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는 날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또 그러고 살았지만, 또 참 아이러니하게 아이 태어나는 순간을 못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 이제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가서 이틀째 되는 날 병원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 일정이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금방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5시 몇 분쯤에. 그래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집으로 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젖을 먹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 조그만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도 놀랍고, 굉장히 아내한테 진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으니까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얼마나 또 신랑 없는데 고생을 했을까. 뭐 그런 여러, 근데 오만 가지 감정이죠. 뭐 그 순간에는 그렇죠. 너무 흥분도 돼 있고, 뭐 아이를 너무 조심스러워서 안기도 어렵고 막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한 게 이제 아이를 손도 안 닦고 안았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너무 급해서. 그래서 집안의 첫 손주기 때문에, 첫 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이제 유치원을 졸업을 하는데 그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대학으로 치면 학사모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를 딱 그 갇혀 있고, 거기서 그 선생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노래를 친구들하고 부르면서, 나중에는 선생님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막 이제 찔찔 짜고 막 그랬었어요. 예. 뭐 우리 아이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어요. 키가 좀 작은 편이었는데, 그 작은 아이가 그 친구들 틈에 딱 서가지고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환히 웃으면서 참 뭐 입학할 때도 즐겁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지유한테 그날 입학식 날 했던 얘기는 기억나요. 아빠는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랑 재밌게만 놀고 와라. 아이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동생들하고 이제 다투고, 동생들 언니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유독 큰애한테 조금 엄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고집이라는 걸 조금씩 부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인지는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약 발라줄 정도로 때린 거 아니고 그냥 몇 대 이제 엉덩이를 쳤는데, 그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 잠든 아이 바라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기억도 있고요. 우리 지유가 굉장히 밝아요. 원래 뭐 이렇게 좀 내성적인 성격도 아니고, 너무 밝아서 집에 있으면 항상 동생들하고 북적북적해요. 그냥 그런 일상들이 정말 소중한데, 그날도 똑같이 여느 날처럼 2014년이 밝았으니까 이제 한 살 더 먹었다는 그, 엄마 이제 9살이네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은 기억이 나죠. 점심쯤인데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병원에 이제 오후 1시 좀 안 됐을 땐가 여튼 도착을 했어요. 그 병원은 하여튼 유명해요, 지역에서. 천안 지역에서요. 네, 왜냐하면 단일 그 진료 과목으로는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 중에 하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든 뭐 병원 외벽에 보던 이제 소아정형외과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치의가 그 양력에 보면 그 소아정형
외과에 그 외래 교수까지 했다는 양력도 있고, 의사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애기 엄마가 저보다 한 5분인가 먼저 10분인가 도착을 했는데, 뭐 애기 엄마한테도 수술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세 번이나 설명을 했다 이거죠. 근데 뭐 선생님도 그렇고 애기 엄마도 그렇고 정확한 설명을 들은 건 없어요. 이제 엑스레이를 띄워놓고 뼈에 이제 이 뼈 조각들이 있으니까 핀을 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수술을 할 거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입원을 해야 된다. 2주 동안? 예. 아이가 국소 마취도 가능하고 전신 마취도 가능하지만 부모님 어떤 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권한 게 없고요. 전신 마취 해야 됩니다. 딱 결정 냈고 꼭 해야 됩니까? 되물었고,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됩니까? 되물었고, 안 하면 애가 아파서 죽습니다. 이게 저한테 했던 그게 전부 다. 예, 동의를 하고 말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소 마취로 이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삼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 뭐 전화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우가 그 입원해 있는 동안 통증을 좀 계속 호소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병원 의료진들은 어떤 처치를 했죠? 의료진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 그 정식으로 입원한 게 3시거든요. 그 병원 의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직 의사는 있었어요?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당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주말 당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간호인력 예. 정도였다. 아이가 너무 아파하니까 소아용 진통제를 진통제를 요구를 달라. 했죠. 예, 요청에는 요구를 했죠. 네. 요구를 했더니 소아용 진통제가 없답니다. 그 병원에. 잠깐만요. 그 병원이 아동 골절 전문 병원이라고 대내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병원 외벽에도 그렇게 붙어 있고요. 예. 소아용 진통제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분명히 간호인력이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혹시 집에서 먹이는 아이가 먹는 진통제가 따로 있느냐 저희한테 물어보길래, 어머님한테 예. 그 집사람한테 물어보길래 집사람이 집에는 애기들 열날 때 먹는 해열 진통제밖에 없다 라고 했더니, 그 간호인력이 얘기하기를 그것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거 가져다가 먹이세요. 오전 9시 50분경에 네. 수술실장이 주사기에 네. 마취제로 추정되는 네. 액체를 주사하는 것을 지유양의 어머님이 네네. 보았다고 진술했어요. 네. 그 당시에 옆에 의사의 참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증언하신 건가요? 예,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예. 그 수술실 그 메인 게이트를 들어가면 또 다른 게이트가 하나 있고, 그 게이트를 들어가면 좀 약간 넓은 공간에 홀이 있어요. 홀이 있고 그 양쪽으로 방이 2개씩인가 3개씩인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수술 방이. 근데 맨 처음에 홀에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보통 홀까지는 보호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가 같이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홀에는 침대, 애기 엄마, 수술실장, 또 다른 간호 인력. 그때 그 마취 의사는 그 수술방 홀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는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의사의 참관이라는 게 그 큰 룸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의사의 참관이라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씬에 예, 대해서는 그 없었다. 시점, 그 홀 거기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없었죠. 그 수술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100ml 이상 되는 큰 실린지에다가 어떤 액체가 꽉 차 있는데, 그걸 아이한테 이제 그 링거 통해서 삽입을 한 거예요, 주입을. 네. 그때 애기 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마취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술실장은 예 라고 대답하고 임의의 양을 주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침대를 끌고 수술방으로 들어가고 아이 엄마는 수술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11시 10 CCTV 상으로 13분에 의사가 이제 집도의가
수술방 밖으로 나온 걸로 확인이 됐고. 집도의가 곧 주치. 예, 주치의죠. 그분이 또 병원장이기도 하고요. 수술 잘 끝났다. 그리고 이제 가더랍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 인형하고 퍼즐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이제 이렇게 한 꾸러미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예상 같으면 벌써 깨 있어야 될 시간인데 아직 안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2시쯤에 이제 요청을 해서 마취의사를 만났어요. 겨우 만났는데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깨어나는 약을 저희한테 표현하기로 깨어나는 약을 굉장히 천천히 쓰고 있다. 조금씩 이제 자가 호흡도 돌아오고 미약하지만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한참 또 급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4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엄마한테 울면서 아이가 이상하다. 아이가 4시가 되도록 깨어나지 않아서 이미 아이는 이제 동공은 풀려 있고 이렇게 헐떡거리는 것처럼 이제 기계로 숨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만 반응을 하는 거죠. 자바로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바로흡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취의사는 괜찮다, 기다려보면 된다 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주치의를 만났어요. 그게 4시 한 40, 50분경 제가 가자마자 요청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외래 진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수술 시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이사항이 없었다. 예,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마취의사랑 계속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나쁜 상황이라든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깰 거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미 5시가 다 됐는데 17시가 다 됐는데 그러면 수술방에서 의사가 나온 시간을 따지면 거의 6시간이 흘러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종합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2시에 만났을 때 마취의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기가 이런 상황이면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되지 않느냐, 옮겨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괜찮다. 마취의사랑 주치의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믿고 걱정은 되지만 나중에 깨어나더라도 이렇게 장시간 마취 상태로 이렇게 장시간 있으면 후유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저한테 자신의 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5시 초반에 그러니까 한 10분경 CCTV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막 안으로 수액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막 안으로 그러니까 나르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니까 그 병원 의사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가고 사무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주해져요. 저희는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저희를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랑 저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아이는 뭐 의식, 호흡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엄마는 바로 쓰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빨리 옮기든지 뭐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하라.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맥박하고 호흡이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을 실시를 하더라고요. 누가 했죠? 마취의사가 했습니다. 마취의사가 예. 했나요? 근데 보통 심폐소생이라고 하면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달라붙어서 각자 분업을 해서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것도 지치니까 이런 프레싱도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고 정확하게 마취의사는 그 상황에서 아이의 바이탈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뭔가 조치를 하고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마취의사 혼자 엠브베깅을 하면서 한 손으로 푸싱을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안에는 네. 닥터도 있었던 예, 건가요? 주치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두 사람. 주치의와 마취 의사. 예, 두 사람. 나머지 뒤에는 사무장과 간호 인력들이 예, 있었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한 손으로 이 엠부베깅을 하면서 심폐소생을 하게 됩니다. 제 앞에서. 그런데도 이 맥박이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제 앞에서 제세동기를 사용을 해요. 전기 충격기죠. 네. 50줄부터 시작해서 250줄까지 250줄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0줄이면 성인 아이 반쯤 뜬 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동공이 풀린 상태로 자바로업이 없으니까 그 엠브백에서 들어가는 그 공기에 의존을 하면서 그 어른한테 났을 정도의 그 세기의 그 전기 충격을 아이 몸에 가하는 걸 보면서 살아나기만 해다오 이렇게 빌면서 잠깐 뭐 2, 3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었나요? 하여튼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맥박이 60, 70까지 쭉쭉 떨어져 있고 주사액을 그 마약성 아트로핀을 집어넣으면은 110까지 올라 애들이 보통 한 13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겨우 110까지 올라가고 계속 또 CPR을 하고 지금도 자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고 놀라서 깨고 그래요. 그때 그 장면이 수술에 참여한 사람은 총 5명입니다. 네. 마취의, 그 다음에 집도의, 그 다음에 수술실장, 그 다음에 간호 인력 2명. 2명. 예. 간호 인력이라 하면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저는 당연히 간호사일 줄 알았죠. 당연히. 수술실에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갖춘 병원에는 근데 당연히 간호사가 병동에도 있어야 되고 수술방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술실장도 간호사가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고요. 그 간호인력 2명 중에 1명은 또 간호조무사도 아니고 응급구조처치사. 천안보건소에 따르면 네. 규정상 네. 1.5명에서 2명 정도 네네. 간호사를 상주시켜야 하고 예예. 그리고 병원 측은 네. 간호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순 뭐 그거를 동의하는 의견들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처음 접하셨을 때 간호사가 없고 전부 간호조무사다라는 네네네. 사실을 처음 접하셨을 때 너무 어떠셨어요? 충격이죠. 너무 충격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응급수술을 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병원에 3일 입원을 하고 그쵸? 3일 입원을 하고 4일째 되는 날 수술을 한 거거든요. 금, 토, 일, 월요일 날 수술이니까. 그 전에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열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코피가 났었던 부분, 병원에 만약에 간호사가 단 1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그래서 현업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런 상황이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규정대로 아니면 상식대로. 당연히 의사한테 노티를 해야 된답니다. 당직의사가 있으면 당직의사를 당연히 불러야 되고 당직의사가 없으면 당직의사한테 전화로라든지
뭐든지 노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또는 오더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 상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의학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물론 의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의사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을 하고 오더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은 간호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하는 일을 도우라고 있는 거지 의사가 하는 일을 도우라고 있는 인력이 아니에요. 마취제 자체도 유효기간이 2달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적인 이런 그 효능의 저하라든지 뭐 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충분히 걱정하고 의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도 적발되기 전까지 거의 7월? 그 후로도 2달 정도 더 썼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병원 측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게요. 네. 그 약을 더 썼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걸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약을 먹였을 때 100명의 환자, 1000명의 환자에게 먹였을 때 다 괜찮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약의 효능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환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어떤 체형이나 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승인을 낼 때 유효기간을 당연히 달고 승인을 내주는 거고 제약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맞게 임상실험을 다 거치고 자 유효기간이 만약에 2년이다 그럼 2년 안에는 이 약품은 써도 좋다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환자한테 쓰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임상실험 결과가 아무도 모르는데 참 그 말이 정말 더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아 다른 사람들한테 썼을 때 문제 없었다 지난 거지만 사과 그거는 정말 참 어떻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마취 기록지랑 CCTV 그다음에 지유형 어머니의 그 진술 시간에서 좀 네.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네네네. 그 마취 기록지를 저희가 확보를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마취 기록지는 2장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정리해서 제출한 건 3장이고요. 두 번째 장에 오후 4시에 이제 기록이 끊겨 있어요. 19일 오후 4시까지가 저희가 맨 처음 확보한 그 마취 기록지에서 자 근데 4시 이후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그때 그 시점부터 응급 상황이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다수의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마취 기록지를 딱 보고 4시 이후로 기록이 안 된 거를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기록할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못 하는 거다. 이 이후로는 응급 상황으로 봐야 된다.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의 그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의사들의 의견이고요. 자, 그런데 마취 기록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사 결과 이미 3시 40~50분경에 CPR이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 예,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집도일을 만난 게 4시 40~50분경이거든요. 16시 40~50분경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괜찮다 할 시점이고 1시간을 더 기다리자고 했던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마취 기록 저희가 처음 확보한 마취 기록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마취에서 깨지 못하는 거에서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뇌의 비정상 부분인데 그렇다면 뇌에 이 산소가 정확히 공급이 되고 있는지 뇌에 부종이나 기타의 소견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인공으로 호흡이 들어가지만 자바 호흡이 아닐 때 이산화탄소가 정확히 배출이 되는지 체온은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는지 혈압은 얼마나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병원에 뇌를 촬영할 수 있는 뇌 영상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파 검사기도 없고 뇌 CT도 없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이 없어요.
종합병원에 갔더니 그래요. 인공심장을 자는 방법이 있대. 그럼 빨리 자라라. 애들 게 없대요. 소아용 인공심장이 천안에 없대. 서울로 가야 되는데 헬기 불러라. 천안에는 헬기가 내릴 데가 없다.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죽한 국회의원 만났을 때도, 여기 양승조 의원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을 하더라. 그 국회의원이 천안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맞느냐? 아니다. 천안에 헬기 내릴 수 있는데 6군데 있다. 환자 부모들이, 그 의료 소비자들이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모르고 당했잖아요. 그 병원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지, 뭐 유효기간 지난 거를 썼는지.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 부모의 마지막 말이 거짓말이 됐잖아요. 왜 지가 죽어야 되는지 명분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 어른들 잘못으로 간 거잖아요. 지가 뭐 어디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갔다면 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날도 똑같이 여느 날처럼 2014년이 밝았으니까 이제 한 살 더 먹었다는 그 엄마 이제 9살이네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은 기억이 나죠. 네. 그 2학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 됐으니까 조금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지우야, 밥 잘 먹고 주는 대로 잘 먹고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